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4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 건물공사와 관련한 과다 비용을 빌미로 제롬 파월 의장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속 해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ABC 뉴스 인터뷰에서 연준 보수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러셀 포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연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본부 건물 보수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파월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옥상 정원과 인공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시안이지만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 연준의 공사 비용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근거를 찾고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해임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치뱅크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벨로스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24시간 이내 달러 가치가 3에서 4% 급락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0.3에서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목표로 협상에 돌입한 반면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유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들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한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32%의 관세 폭탄을 통보받은 대만은 한국과 일본보다 낮은 15에서 20% 관세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정부 협상 대표단으로 나선 부행정원장은 지난 10일 미국 측과의 협상을 마친 뒤 양측 모두 관세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은 국영 석유 기업인 대만중유공사가 미국 셰일가스 생산 자산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PC는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액화 천연가스 구매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고위험 투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PC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누적 손실액은 691억 대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며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쌍방의 이익이 되는 합의 가능성을 정력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협상 타결 시점은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내달 1일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은 낙관할 수 없다며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축소로 이어질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이 이처럼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배경에는 백악관의 강경한 입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통보가 협상용 카드냐 아니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각각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자로 이들 국가에 발송한 서한에서 무역 적자는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지한 관세율은 기존보다 5에서 10%포인트 더 높은 수준입니다. 각국은 전면전을 피하려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월 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선 불공정하다는 불만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에 대해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우리는 그에게 매우 불만이다며 만약 50일 이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고 세컨더리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제재 대상국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세컨더리 제재라고 부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조력국들을 향해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배터리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며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